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여인의 재산을 노린 날건달과 녀석의 전꾀를 보기 좋게 박살낸 총명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양갓집 여인이 한양 수표교 근처에 혼자 살고 있었다. 병으로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자식 하나도 없이 혼자 남은 청상이었는데 남겨놓은 신랑의 재산이 많은 데다 부인의 용모도 매우 아름다웠다. 어떤 날건달이 여인을 탐내어 그녀와 함께 재산까지 한 입에 톡 털어먹을 생각으로 나름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는 여인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 녀석은 온갖 집안일을 다 돌봐주었는데 성의와 노력을 필요 이상으로 아끼지 않는 체하였다. 그러나 착한 성품인데다 세상 물정까지 어두운 여인은 머슴의 못된 마음을 잃지 못하고 오히려 깊이 믿고 의지하며 먹고 입는 것을 후하게 대주었을 뿐더러 그를 집안의 피부치처럼 여겨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반드시 불러서 의논하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머슴은 자주 여인에게 불려갔다. 그럴 때 혹시 다른 사람이 문이라도 열고 들어서면 녀석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당황한 기색을 하며 마치 남이 듣거나 보면 안 되는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듯 쩔쩔매는 신용을 하였다. 또 이른 새벽에 마당을 쓸고 중문을 나설 때면 반드시 몸을 숨기고 우정 보는 사람이 없는가 두리번거리는 채 하다가 뛰쳐나오며 그럴 때마다 반드시 남이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머리를 갸웃거렸다. 때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여인들이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머슴을 보고는 주인과의 관계를 짓궂게 물으면 머슴은 다 알면서도 무얼 그러냐는 듯이 대답 대신 싱긋하고 의미심장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한층 더 의심하며 차차 없는 말도 만들어 입방정을 떨기 시작하였다. 못된 마음을 품고 교묘하기 짝이 없는 꾀를 쓴 지 4, 5년이 지나자 머슴은 형조에 고소장을 내었다. 그 내용인즉 아무개 여인이 혼인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기와 관계를 맺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인제 와서 갑자기 돌변하여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사용하던 대명률의 법조문에 의하면 양갓집 여인이 다른 사내와 음란한 행실을 할 적에는 남녀에게 다 같이 벌을 주되 단 여자는 종으로 만들어 상관한 사내의 처분에 맡기게 되어 있었다. 법에 따라 형조에서는 남녀를 잡아가두고 무릎 맞춤을 시켰다. 머슴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꼽아가며 주인 여자가 자기와 오래전부터 관계했다고 뻗대었다. 또 4, 5년 동안 여인이 머슴에게 준 옷이며 버선, 신발 등을 모두 입거나 신지 않고 간직해 두었다가 상간의 증거로 내놓았다. 형조에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세히 따져 물으니 모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행동이 수상한 것은 익히 보아왔고 추잡한 소문도 전부터 들어왔노라고 하였다. 가슴을 치며 아니라고 여인이 안타깝게 부르짖었지만 암만 해도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다. 형조의 관리가 상간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는 막 형장을 쳐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할 때였다. 천한 몸이 한 가지 은밀히 여쭐 말씀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여인이 관리에게 청했다. 아전들이 모두 물러나자 여인이 대청 앞에 다가와서서는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을 하였다. 천한 몸이 어렸을 때 그만 화롯불에 엎어져 배 아래 불두덩 사이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놈이 이 몸과 관계를 했다면 어찌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사옵니까?
청컨대 이걸 가지고 따져 주옵소서. 형조의 관리가 곧 머슴을 불러놓고 물었다. 여인의 몸 불두덩에 무슨 표적이 없더냐? 머슴이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였다. 왜 없겠소이까? 아랫배 불두덩 가까운 곳에 큰 화상 자국이 있소이다. 소인이 늘 그것을 오르만지곤 하였습니다. 웬 상처자리인가 물으니 어렸을 때 숯불에 된 자국이라고 하옵더이다. 머슴의 말이 끝나자 여인은 벌떡 일어나 치마끈을 끌으며 말하였다. 천한 몸이 이제는 죽어도 깨끗한 귀신이 되겠사옵니다. 형조의 관리가 보니 여인의 아랫배는 백설같이 깨끗하여 아무 상처자리도 없었다. 여인은 머슴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자가 아정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가 좌우를 물리쳤을 때 그녀가 하는 말을 몰래 엿듣고 머슴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머슴의 뒤통수를 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형조의 관리가 형장을 치며 엄하게 머슴을 신문하자 놈은 고소장에 적은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낱낱이 불었고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형조 관리는 머슴에게 심한 곤장을 내린 다음 목에 칼을 씌워 감옥에 넣었다. 또 뇌물을 받고 정보를 누설한 아전도 공모에 죄를 물어 역시 곤장을 친 다음 감옥에 넣었다. 얼마 안 있어 머슴은 국법인 대명률에 따라 교수형을 당했고 공모한 아전은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갔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도둑의 때는 벗어도 음란하다는 노명은 벗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한번 음란하다는 혐의를 들쓰게 되면 사람 속은 버섯목이 아니니 뒤집어 보일 수도 없다. 머슴이 못된 마음을 품고는 교묘하게 짝이 없는 꾀를 쓰니 이웃 사람들도 깜빡 속고 형조의 관리도 그 간사한 정상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여인이 제 아무리 입이 백개고 혀가 석자라고 해도 할 일 없이 형장 아래 죽든가 아니면 천한종의 신세가 되어 몸을 더럽히든가 하는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능히 형세를 짐작하고 임시방편에 기묘한 꾀를 써서 간사한 자의 음흉한 계책을 그 자리에서 밝혀내고 노명을 깨끗이 씻은 것은 물론 이름과 절개를 모두 온전히 하였으니 이 여인은 정말로 청명한 여인이라 하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수표교는 청계천의 수량을 측정하여 홍수에 대비하던 달이었습니다. 세종 2년에 처음 놓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동에 있었으나 1958년 청계천 복회공사로 장충단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원래 자리에 다시 놓으려고 했으나 복원된 청계천의 폭과 수표교의 길이가 맞지 않아 옮기지 못했고 대신 그 자리에 임시다리를 놓았습니다. 날건달은 지독한 건달이라는 뜻입니다. 건달은 놈팡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국어 건달은 19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건달은 불교 용어 건달바에서 온 것입니다. 건달바는 향을 먹고 사는 음악의 신입니다. 그는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만 즐기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짓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건달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정은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강원도 사투리이나 옛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형조는 육조 가운데 국가의 사법과 형벌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 결정,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복심, 그리고 죄수와 노예의 관리 등을 맡아보았으며 지금의 법무부 격입니다. 물음맞춤은 대질신문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3자를 앞에 두고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상가는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장은 예전에 죄인을 신문할 때 쓰던 몽둥이입니다.
불두덩은 남녀의 생식기 언저리에 있는 불룩한 부분입니다. 칼은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입니다. 두껍고 긴 널빤지의 한 끝에 구멍을 뚫어 죄인의 목을 끼우고 비녀장을 질렀다고 하는군요. 버선목은 버선의 발목에 닿는 부분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저자미상의 파수편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인매 등이 기술하고 북한의 국문학자 김세민 선생이 옮긴 내시의 아내를 주로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남해 유배문학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나영 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